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서 가장 위험한 상권일수록 본사가 가맹점의 로열티를 낮춰야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실제 비즈니스 데이터가 증명한 직관에 반하는 윈윈윈의 경제학, 프랜차이즈 상생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영원한 줄다리기, 바로 수익 분배입니다. 본사는 안정적인 수입과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로열티가 필수라고 말하죠. 반면 가맹점은 험난한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한정된 파일을 나누는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 상식은 이랬습니다. 상권이 불안정하고 위험할수록 본사가 위험을 짊어지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니 그 대가로 더 높은 로열티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방대한 데이터가 증명한 정답은 그 반대였습니다. 상권의 리스크가 클수록 로열티를 낮춘 프랜차이즈가 오히려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본사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선택이 어떻게 생태계를 살리는 마법이 된 걸까요? 비밀은 리스크의 성질에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우 같은 수동적 리스크가 있는 반면 거친 파도처럼 불확실하지만 현장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거시적 관점의 본사 매뉴얼만으로는 한계가 옵니다. 이때 가맹점주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매일 로컬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현장 사령관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위험 보상 지렛대가 작동합니다. 위험이 큰 상권에서 본사가 선제적으로 로열티를 낮춰주면 가맹점주는 위기를 극복했을 때 얻는 보상이 극대화됩니다. 즉, 극복 의지와 인센티브가 가장 헌신적인 기업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리스크를 대하는 방식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완벽한 패러다임 전환이죠.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불확실성은 그저 피해야 할 단순한 위험이자 손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을 수동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했죠. 그 결과 본사가 위험을 분담한다는 명목으로 가맹점에게 일종의 보험료처럼 로열티를 인상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능동적 리스크가 도사리는 험난한 상권에서 불확실성은 피해야 할 덫이 아니라 숨겨진 정보이자 개척할 기회입니다. 여기서 가맹점주는 더 이상 본사 뒤에 숨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현장 사령관으로 거듭납니다. 그렇다면 본사가 던져야 할 가장 똑똑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감한 로열티 인하입니다. 본사의 비용 청구를 멈추고 로열티를 낮춤으로써 가맹점의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비용으로 보던 과거에서 벗어나 현장 사령관들의 열정을 폭발시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위험할수록 로열티를 낮춰라? 이게 그저 듣기 좋은 탁상공론이나 이론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실제 시장이 남긴 생존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방대한 프랜차이즈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84개에 달하는 프랑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장기간 패널 데이터를 추적해보았는데요. 특히 코난 홀더 스코어라는 매우 정교한 기업 부실 위험 지수를 활용해 각 상권의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수백 개의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친 시장 속에서 위기를 뚫고 살아남아 성공적으로 안착한 승자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위험과 로열티의 반비례 법칙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주 명확한 하나의 추세선이 나타납니다. 상권의 부실 위험도가 낮을 때는 본사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표준 로열티를 청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위험이 치솟을 때 갈렸습니다. 상권의 리스크가 높게 측정될수록 성공적인 본사는 오히려 가맹점의 로열티 비율을 명확하고 과감하게 낮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깎아준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맹점을 쥐어짜는 대신 스스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생존 동력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데이터가 명확히 증명합니다. 상권의 위험도와 로열티는 철저히 반비례해야만 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본사의 이런 양보는 단기적으로는 손해같지만 결국 거대한 결실, 즉 파이 키우기로 돌아옵니다. 고정된 작은 파이에서 10%를 가져가는 것보다 폭발적으로 커진 시장 점유율에서 4%를 가져가는 것이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압도적인 플러스성 게임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본사와 가맹점이 지긋지긋한 줄다리기를 멈출 때 비로소 완벽한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의 루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현장에 위기가 발생하고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과거라면 여기서 멈췄겠지만 성공하는 프랜차이즈는 다릅니다. 둘째, 본사가 먼저 유연하게 로열티를 인하하며 가맹점에게 굳건한 신뢰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셋째, 이것이 마법의 방아쇠가 됩니다. 벼랑 끝에 섰던 가맹점주의 열정이 폭발하며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로컬 정보를 탐색하고 공격적인 영업에 돌입합니다. 넷째, 이런 능동적인 대응은 해당 상권 내에서
타 브랜드들을 압도하는 막강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다섯째, 각 로컬 상권에서의 승리들이 모여 결국 프랜차이즈 전체의 거대한 시장 점유율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의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뻔한 말이 철저한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증명되는 완벽한 선순환 루프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거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화면 왼쪽의 단단한 큐브처럼 철저한 수직적 통제 구조였습니다. 본사가 군림하고 가맹점은 지시를 따르며 수수료를 내는 단순한 수금의 수단이었죠. 하지만 이런 낡고 경직된 구조는 거친 시장의 파도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부서지고 맙니다. 미래의 생존 전략은 오른쪽의 그림처럼 변해야 합니다. 수많은 노드들이 거미줄처럼 이어진 유기적 연결망입니다. 본사와 가맹점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거친 파도에 맞서 함께 그물을 짜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장의 위험이 클수록 통제의 끈을 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진정한 프랜차이즈의 폭발적인 시너지는 위기 속에서 가맹점주를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 대우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본사와 가맹점은 하나의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이 데이터와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